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3대, 주제 33이죠.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실력 양성 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 시기였습니다. 일본이 적어도 밖으로는, 겉으로는 조금 공간을 열어준 거예요. 물론 뒤에서는 통제를 더 강화했지만, 자, 그 틈을 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활동을 많이 했던 시기가 바로 20년대다. 이런 느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독립운동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민족의 해방을 우선시해야 된다. 민족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을 민족주의자들, 우리가 보통 우파라고 부르죠. 자, 아니다. 노동자 또는 농민같이 그런 약자들 있죠. 그런 계급 해방이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회주의자들 또는 공산주의자들, 흔히 우리가 좌파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주제 33에서 민족주의자들의 실력 양성 운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력 양성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죠? 실력을 키워야 된다. 지금 당장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주로 교육, 주로 산업 육성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 운동인데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분도 하면서 사례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화기 때 여러분들 애국계몽 운동과 의병 운동이 있었던 거 생각납니까? 네. 애국계몽 운동이 바로 이 실력 양성 운동이 되는 것이고 이 의병 운동이 이제 무장투쟁으로 계승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독립협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신민회에서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실력 양성이었죠. 일단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요. 민족 기업도 키우고요.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것이 일제강점기에서는 실력 양성 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물산장려운동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다음에 넓게 보면은 문맹퇴치운동까지는 주로 100%는 아니에요. 1920년대에 국내에서 전개가 되었다. 그리고 이거를 주도했던 세력이 바로 민족주의 계열이다. 민족주의 세력이다. 소위 말하는 우파 계열에서 주로 하려고 했었던 게 바로 이 세 가지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산장려 운동의 배경, 1920년에 회사령이 폐지가 되면서 일본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본 침투가 심해지고요. 3년 뒤인 1923년도에 일본 상품에 붙던 세금, 즉 관세가 폐지가 되면서 일본 자본 침투가 더더욱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민족 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민족주의자가 앞장서서 내 살림 내 것으로 토산품을 애용합시다. 선생님, 토산품은 무엇인가요? 토산품은 바로 국산품일세. 이해가 됐죠? 빡 됐죠? 국산품 애용운동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산품 애용이라고 하는데 토산품 너무 어렵죠? 그냥 국산품 쓰자.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되게 좋잖아요. 국산품 쓰자라는 운동에 반대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 즉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산 라인도 크지가 않아요, 규모가.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갑자기 늘었을 때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까? 경제 시간에? 네. 물건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게 된다. 그러자 이거를 곰곰이 지켜보고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물산 장려 운동 이거 결국 독립운동을 빙자해서 자본가들의 배만 불려주는 운동 아닌가요? 라면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던 게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운동 가보겠습니다. 밀립대학, 요새로 치면 사립대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를 좀 세우자라는 운동이었는데 그 배경에는 일본의 우민화 교육이 있습니다. 우민화, 멍청한 백성을 만드는 교육. 대학 교육을 시켜주지 않아요. 좀 멍청해야지 이렇게 부려먹기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대학을 직접 세우려고 했던 운동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서울에서 이상재라는 그런 민족주의자 중심으로 1천만이 이런 식 모아서 밀립대학을 설립하자라고 이제 주장했던 그런 운동입니다. 모금 활동을 한 거죠. 돈을 모아라. 돈을 모으자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이 이렇게 방해를 해요. 되게 교묘하게 방해를 해요. 야, 니네 이거 하지 마. 이러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오, 너네들이 대학 교육을 원하는구나. 좋아. 그럼 우리한테 말하지 그랬어. 우리가 대학을 세워줄게. 그 대학을 세워줬으니까 이제 이 운동 안 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무마를 시켜버려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일본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교가 바로 경성제국대학이라는 학교입니다. 그게 이제 해방을 거치고 이제 좀 개편을 해서 지금의 서울대가 된 겁니다. 네, 어쨌거나 밀립대학 설립운동, 일본의 무마로 일본이 무마하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별거 없죠, 여러분. 네, 마지막은 문맹퇴치운동이다. 문맹이 뭡니까? 문맹, 글자를 모르는 사람. 약간 좀 차별적인 느낌의 단어인데요. 문맹 이런 게. 네. 아무튼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퇴치라는 단어도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죠? 문맹을 퇴치해야 한다. 그러면은 마치 문맹이 뭔가 벌레가 된 좀 그런 기분인데 선생님 이 단어가 좀 마음에는 안 듭니다. 문맹 퇴치 운동? 예, 아무튼 다음에는 한번 고쳐봐야겠어요. 문맹을 가르치자 운동 이런 건데요. 네. 이 당시에 문맹률이 뭐 거의 90%에 달했다고 그래요. 지금 상상도 안 가죠, 여러분. 네. 어,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만큼 이 당시에는 글자를 몰랐대요. 말도 안 되죠. 실제로 그랬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언론사 중심으로 문자 보급 운동 또는 그 나루도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건 명칭이에요, 명칭. 조선일보에서 주도했던 운동을 문자 보급 운동이라고 부르고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던 운동을 그 나루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이라는 뜻이랍니다. 요거 가끔씩 여러분들 수능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맹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자. 를 장려하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래의 그런 고등학생들이나 또는 대학생들께 방학을 이용해서 농촌으로 내려가서 이 농촌 사람들에게 글자를 좀 가르쳐 주는 그런 운동을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주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문제는 뭐냐? 일제의 방해로 이 세 가지 다 성과가 크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자 민족주의 계열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봐, 역시 일본은 강해.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좀 더 하면 되지.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야, 일본 너무 강해. 너무 스트롱해, 스트롱. 우리가 못 당해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좋아. 일단 일본이 우리 지배하게 놔두자. 그리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자치권이라도 얻어내자. 일종의 타협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야, 무슨 멍멍이 소리야. 우리 끝까지 싸워야 돼.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통일이 아니고 독립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래. 라는 민족주의 계열.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많은 이 민족주의자들이 이 친일파로 돌아서게 됩니다. 뭐 소설가 이광수, 그다음에 예전에 그 뭐죠? 독립선언문,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썼던 그런 최남선 그런 이제 아주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많은 수가 친일파로 이렇게 전향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치론자들이라고도 부르죠. 자치론자들.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주의 세력들과 손을 잡고 신간회를 결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있다가 다음 시간에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